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얻은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은 꼭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만든 영상이고요. 네,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국어랑 자기계발 그리고 뭐 제가 하고 싶은 몇 가지 등등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만나고 있는 코스모 진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외국어 공부가,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통역사가 앞으로 사라질까?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요. 아니, 바보같이 외국어를 왜 이렇게 많이 배우냐. 시간 낭비 아니냐. 비효율적이다. 여러 개의 언어를 해봤자 사용할 데가 없다. 뭐 이런 류의 댓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어를 외국어를 많이 해봤자 뭐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언어를 얕게 아는 것보다 당신의 전문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낫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를 걱정해 주셔서 아마 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고,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도 수렴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에게 배운다는 것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꼭 효율적인 것만 배울까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기타리스트가 될 게 아닌데 기타는 왜 배우고, 프로게이머가 될 것도 아닌데 게임은 왜 하며, 그리고 가수가 될 것도 아닌데 보컬 트레이닝을 왜 받나요?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굉장히 다른 걸 배우는 것과 다르게 특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승진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인생에서 정말 뭔가를 어떤 한 단계 높여가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만 영어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 저와 함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동참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신 걸 들어보면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외국어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게임 레벨을 올라가기 위해서 게임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싶은 것처럼 외국어도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언가를 잘한다는 거, 나에게 특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걸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어떤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딘가 가서 일본어로 무언가를 샬라샬라 하고 중국어로 무언가를 샬라샬라 할 수 있다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네, 꼭 굳이 네이티브 스피커 정도의 수준이 되겠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요. 왜 50대, 60대, 70대, 80대에도 무언가 새롭게 배운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젊고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겠다고 한 거고,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길었지만 제가 오늘 이런 주제, 외국어 이제 더 배울 필요 없나요? 왜냐면 통역 앱도 있고 AI 로봇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통역을 배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야 할까요?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일본어를 배워야 할까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써서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통역사가 없어진다. 로봇 때문에 통역사가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세상 모든 일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나운서가 왜 필요해요? 로봇이 얘기하면 되죠. 아나운싱 해서 똑같이. 그쵸? 로봇이 뉴스를 진행하면 되죠. 요리사가 왜 필요해요? 요리사, 물론 로봇이 만드는 음식이 얼만큼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효율성과 빠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요리사의 일도 로봇이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모든 직업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로봇이 모두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어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언어는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제 자리에, 유튜버 자리에 로봇이 와서 무언가를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표정이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AI 소피아 보셨죠? 소피아가 말하는 거 봤잖아요. 언어는 교감이에요.
교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물론 영화 허 같은 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헐이라고 하죠. 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긴 하지만 로봇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물론 제가 뭐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 이름 몰라요. 우리가 뭐 끽 해봤자 이제 100년밖에 지금 태어나도 100년을 수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년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로봇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어요. 그쵸? 말이라는 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떤 협상의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설득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라는 건 그런 도구예요. 우리가 누군가 아직 로봇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감동해서 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스피치는 설득력이 있고 사람이 하는 얘기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영화 속의 인물들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서로가 인간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교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통번역을 하는 앱과 AI가 하는 그 영역의 언어와 그냥 번역을 그냥 그대로 하는 언어와 저는 통역사가 하는 번역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번역은요. 제가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일본어를 하면서 사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일본어를 못했고 그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었을까? 언어라는 건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일이에요. 그냥 제 친구들 아마 일본 결혼식 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두 친구가 있어요. 특히 일본 친구 중에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일본에 결혼식을 할 때도 직접 다녀왔었죠. 그 친구들이 어디 나라에 어떻게 살든 제가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살든 저희는 필요할 때 서로가 도울 수 있다면 도울 거예요.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거지 저는 그저 그냥 취미생활로 외국어를 배우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외국어를 배워서 제가 조금 더 제 인생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비전이 있어요. 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저 혼자 왜 말이라는 거 누군가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영어,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를 배운 이유도 앞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요. 제가 태국에 가서 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도 아마 또 태국의 현지인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왜 그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지금 한국에서 한국어를 하시면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올리버 쌤 얼마나 귀여워요. 네. 완벽하게 한국인처럼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말, 한글을 잘해주는 외국인한테 당연히 친근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그 나라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커넥션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도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운다고 조금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언어를 잘하고 싶다면요. 입 밖에 안 내면 여러분들이 배운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수는 그저 실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실수를 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런 만큼 굉장히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부끄럽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론은 여러분 언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는 건 일단 인생이 풍요롭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꼭 비즈니스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친구들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얻고 새로운 사람을 얻으면 얼마나 인생이 윤택해지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독일 친구들을 만나고 오스트리아 친구들을 만나고 프랑스 애들을 만나고 이탈리아 애들을 만나고 스페인 애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하고 아직도 연결이 되면서 가끔씩 얘기하고 제가 유럽 갔을 때 만나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풍요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외국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저와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통역사라는 직업이 위기지 않다. 분명히 우리가 AI 로봇이나 아니면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통역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하는 통역과는 또 다른 차원의 통역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외국어, 사람이 하는 말인데 외국어를 배우는 건 취미로든 어떤 식으로든 인생에서 유익하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참합니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질문들 중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자, 앞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우리는 모두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는 다른 나라 언어로도 떠듬떠듬이라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제가 뭔가 조금 진행한 느낌이네요. 어쩔 수 없어요. 저의 직업병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